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그 비교를 해주고 막 하면은 좋은데 이렇게 좀 어려우라고 하시니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국토법 있죠. 국토법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주택 정비사업법, 저도 알았다. 건축하고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택 건축 농지에서 일단 점수를 좀 많이 맞추셔요. 제가 항상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는 저는 그 공법을 강의하면 일단 1회독을 합니다. 1회독 한 다음에 2회독은 여기서부터 항상 해요. 주택 건축 농지를 먼저 합니다. 이것을 한 이게 7문제, 2문제 이렇게 한 16문제에서 16문제에서 여러분 최소한 14개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아니 좀 시원하죠. 주택과 건축하고 다르게. 그러면 23문제 정도 쉽게 되거든요. 23문제 정도가. 그러면은 여기서 한 9개 못 맞추겠어요? 9개. 예. 내가 내 날이 못 믿겠어. 예, 그 하여튼 건축하고 주택하고 농지 이게 지금 문제풀이를 그 시간 나면 해주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문제를 제가 안 풀고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풀 거예요. 일단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딱 이게 조금 그 확실하게 조금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 어쩔 수 없어요.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그나마 주택과 건축과 농지는 단일법이라 그 막 연결이 안 됐다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 좀 푼 다음에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들어오면 이것도 국토법을 제일 나중에 하고 이거 정리한 다음에 하나씩 이거 하나씩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잡하니까.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물납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물납.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물납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현금하고 신용카드하고 직불카드도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안 됐는데 요즘 세금도 뭐 신용카드 된다고 했잖아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도 되는 거예요. 물납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납부기 연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5번 옆에 이를 제가 하라는 것은 제목만 보고 넘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미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은 지방세,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가 있어요. 환급할 수 있으면 환급해도 관리 및 사용 이것은 혹시 모르니까 기반설 5번 183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사용은 관리에서 두 번째 있죠. 특별회계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거든요. 근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한다. 그것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넘기시고. 제한의 토지거래 허가죠. 자, 토지거래 허가는 일단 토지거래 허가는 보충학습 봅시다. 보충학습. 토지거래 허가의 개념을 잡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만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해당돼요. 토지거래 허가 이 기준 안에 맞습니까? 허가를 맡아야 돼요, 안 맡아야 돼요? 이 기준 안에는 안 맡아도 돼. 이걸 초과할 때만 허가를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만 그 대상물일 뿐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만 해당돼요. 유상계약 적용이 되죠. 거래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도 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때 이게 토지거래 허가 개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거의 다 나올 만한 문제예요. 민법에서도 나오고, 중개법에서도 나오고, 공법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지정권자는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되어 있죠. 장관하고 시도지사. 토지거래 허가는 장관, 도지사. 투기과열지구는 장관, 도지사. 네, 장관, 도지사.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지역은요. 장관만.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도 장관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주택거래 신고에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장관이 지정을 해서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하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한테 통지를 합니다. 맞습니까? 장관이 시군 네. 이거 어찌입니까? 원래 그 절차상으로 이게 맞죠?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하면 시도지사가 시군구한테 하겠죠. 근데 이것은 틀린 거예요. 장관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통지를 장관이 바로. 그러니까 그 시험에 나올 수 있죠. 토지거래 신고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맞죠. 원래는 이렇게 돼야. 원칙상 법법상의 절차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장관이 직접 시군구한테 통지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요. 나머지 이제 주택공영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택공영개발지구. 이것은 장관이면 시도지사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시군구한테 통지합니다. 이것은 주택거래 신고지역만 장관이 직접 한다는 겁니다. 자, 지정기간은 5년 이내. 5년 이내로 넘기셔서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려면 심의 전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거쳐야.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고 계속 연장을 하려면
그 심의 전에 시구청장의 의견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이 절차로 시험에 잘 나오죠. 처음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시군구청장의 해당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 이것은 틀리다는 말이에요. 자,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연장을 하려면 계속 연장을 하려면 그때 시군구청장 의견을 드려야 돼요. 구별을 씹었죠. 그 주의에 또 나와 있네요. 재지정 시에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가 있다.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칩니다. 자, 장관은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한테 통지를 하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장한테 통지를 하죠. 등기소장한테 또 이게 그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장한테 통지를 한다는 거 세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구역의 효력 발생 시기는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다 그날 혹은 그 다음 날인데 이것만 토지거래 허가만 5일 후에 그 다음에 해제 및 축소 지정의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고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조금 좀 피곤한 게 한 것이죠. 토지거래 허가를 맞게 하라는 것은 이렇게 없을 때는 빨리 없앤다는 취지에서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계약을 했을 때는 거기 그 계약이 토지거래 지역의 계약이 확정적 구조나 유동적 구조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민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유동적 구조. 이게 확정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이전을 해버리는 건 확정적 구조예요. 근데 유동적 구조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그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넣고 하시면 돼요. 허가 대상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보충학습을 보시게 되면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채 재산권 및 영업권도 포함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유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이 되는 그 거래는 그 가번, 현물출장, 그 다음에 매매 예약, 나번, 그 다음에 대물 변제 예약. 그 다음에 매매 예약 불이행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진행 중 토지를 선의 제3자인 현재의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토지를 매도를 하는 거니까 앞에 어떤 전제가 있든 간에 그 허가를 맡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번 보시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 구역 안에 채비지를 공매 입찰의 방법으로 낙찰받아 취득한 토지를 환지 처분되기 전에 미등기 상태의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쨌거나 이것도 어쩝니까? 토지를 넘기는 거죠. 토지를 거래하는 거. 앞에 어떤 말이 있겠는지 간에 토지를 넘길 경우에는 무조건 허가를 맡는다. 앞에 어떤 말이 나오든 간에
토지를 매매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허가를 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넘기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지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환지는? 환지 방식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소유자 조합. 네, 환지 방식은 수용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번더 보시게 되면 보상으로 토지를 받았어. 보상으로. 그러면 그 보상으로 받는 그 토지를 권리를 이전하려고 그래. 그럼 이것도 결국은 토지를 매매한 거랑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허가를 맡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수용에 의해서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게 제가 뭐랬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될 경우는 앞에 어떤 말이 있어도 무조건 토지를 매매한다든지 거래를 한다든지 할 때는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아버는 부담부 증여인데 사실상 대가가 수반되는 부담부 증여는 증여와 부담부 증여는 차이점 아시죠? 자, 내가 지금 내 집에 전세에 산 사람이 1억에 전세를 살고 있어. 내 집에 나 살고 그 다음에 1억 전세 문다고 했어. 그러면 이 집을 아들한테 증여를 할 때, 야, 네가 이거 1억 갚아줘라. 전세금. 그러면 내가 이 집 너 줄게.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고 증여를 하는 게 부담을 증여. 이게 실제로 이것도 허가를 맡아야 돼요. 부담을 증여도. 이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 매매예약. 매매예약 같은 경우에 대물변제. 그 다음에 이런 부담부 증여도 토지거래 허가를 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허가 대상에 제외되는 것은 상속, 그 다음에 명의시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이것은 명의시탁 해지란 말은 뭔 말이에요? 명의를 그 사람한테 줬는데 그 시탁 해지로 해서 소유권 이전되는 건 어찌입니까? 원래 주인한테 간 거죠? 원래 주인한테 간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허가를 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CO치들을 원인으로서 받은 경우가 어찌입니까? 이것은 거래가 아니니까 받을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라번도 잘 보시면 당연한 말이에요. 보시게요. 가등기를 격려하고 본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일이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경우. 이게 매매 예약 있죠? 육법에서 매매 예약 보셨죠? 이 매매 예약은 언제까지 매매를 내가 다시 이 땅을 내가 다시 사겠다. 그런 완결일이 있어요. 매매 예약 완결일. 이 완결일이 되면 당연히 매매를 한 것으로 봅니다. 매매를 한 것으로 완결일이 되면 이 완결일이 지나면은 이제 이 매매 예약은 효력이 없어져요. 이게 이 완결일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완결일이 있었어요. 이미 이것은 매매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한 다음에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나오죠. 절차상. 이것은 허가가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 기준 면적 있죠. 이거를 하시고 항상 면적 크면 토지계획 허가 면적, 최소 대지 분할 면적,
개발행위 허가 면적, 도시개발 사업 면적, 그 네 가지를 딱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 2번을 보시게요. 일단의 토지의 계속적 거래, 1년 이내에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라고 한다. 이게 원래 그 아까 뭐였어? 그 어떤 면적 이상만 됐을 때 허가를 맡아야 되겠죠. 아까 여기 면적 182배 이상만 됐을 때 허가를 맡아야 돼요. 허가를. 근데 이 전체가 이제 그 만약에 상업적이라고 합시다. 상업적인데 그 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여기가 200, 여기가 뭐 한 180, 여기가 뭐 150 이렇게 돼요. 근데 다 어찌니까 따로따로 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죠. 상업적이니까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제가 195라고 했어요. 200제곱 이상이니까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이거 이 땅 내가 살 때 허가 맡아야 돼, 안 맡아야 돼? 이것도 안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일단 샀어.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이것도 사고 이것도 샀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맞으니까 200을 초과한 거죠. 200 이상이면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전체를 산 것으로 본다. 전체를 산 것으로. 이게 편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편법으로.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상업적인데 이 전체가 500제곱미터다. 그럼 어찌입니까? 이 전체를 맡으려면 어째요? 허가를 맡아야 되겠죠. 상업적이고. 상업적이고. 근데 편법을 쓴 거예요. 이것을 100으로 나눴습니다. 100, 분할을 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딱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또 이거 뭐 1년이면 똑같이 봐버리니까 또 나중에 한 1년 넘어서 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첫 거래에 있을 때만 이 전체 면적을 공모서 상도서 봐서 이것은 허가를 맡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처음에 거래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예. 허가를 맡아야 돼요. 이 사람만 허가를 맡아야 돼요. 100에 대한 거야 아니면 예. 전체적인 전체 면적이라고 나오죠. 분할을 해버렸으니까. 이해되셨죠? 이거다 이거 결국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이것은 먼저나 이것이 먼저나 말이에요. 이제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거래계약 체결한 경우는 전체에 대한 거래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은 허가를 맡아야 돼요. 분할을 했어. 분할하고 최초 그 거래에 한해서만 허가를 맡아야 돼요. 분할 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보시게요. 허가 기준은 허가 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경우에는 토지 이용 목적이 실수요성, 진짜 이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그 다음에 주민의 복지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영업 또는 어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거기 옆에 그림을 보십시오. 198페이지. 농업인의 허가 요건을 보시게 되면 자기 주소지 내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거리 제한. 거리 제한이 없는데 인접한 지역으로 자기 주소지를 넘어선
인접한 지역으로 그 옮겨가 할 때는 30km 이내에만 30km 이내에 있는 땅만 사야지 이것이 허가가 안 받아요. 허가 요건. 허가를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땅이 수용됐어요. 수용됐어요. 수용됐을 경우에도 그 80km 이내에 소재하는 대체 농지를 살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대체 농지 수용됐을 때. 이 사람이 농사지었는데 농사지이 수용되면 다른 그 논을 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계속 농사지를 할 거 아니에요. 대체 농지를 80km 이내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80km 이내. 이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시는 사업을 시행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5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게 된 경우. 그 다음에 6번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그 구역에 속한 특별시 자치단체와 또는 인접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7번은 가번을 보시죠. 가번을. 저기 옆에 그림에서는 뭡니까? 농지였죠. 옆에 그림에서는 농지가 수용됐어. 근데 이 경우는 농지가 아닌 땅이 수용된 경우입니다. 여기 옆에 오른쪽은 이해되셨죠? 옆에 있는 땅은 농지가 아닌 농지 외의 토지가 수용이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여야 됩니다.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 이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대체 토지를 살 때 투기 목적으로 혹시 살까봐 이런 규정을 제한을 둔 거예요.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목적의 적합성. 이제 실수요가 있으면은 허가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목적의 적합성. 그 다음에 면적의 적정성. 이런 경우는 허가를 해줘야 한다. 당연히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허가 절차를 보시게 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고 토지거래 허가를 맡았을 경우에는 허가를 의뢰하는 경우는 거기 보시게 되면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중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가 통지가 없을 때 원래 민원은 일주일 내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주일 내에.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 일주일 내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허가가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을 때는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를 201페이지 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 토지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게 더 싸게 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넘기시고.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확정적 무효라 했죠. 확정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 강제금. 앞에서 우리 이행 보증금 배웠죠? 이행 보증금하고 이행 강제금을 구별해야 이행 보증금. 이것은 민간지정 시행자가 어떤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사업에 따른 후유증, 뒤에 남아있는 사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는 것이고, 여기는 이행을 강제하다 해서 이행을 강제입니다. 이 목적대로 토지거래 허가를 맡아서 그 땅을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 목적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이행 강제금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행 강제금은 그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별도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시킬 수 있죠. 이것은. 그러니까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므로 이행 강제금 부과와는 별개로 벌금이나 과태료 처벌을 할 수가 있고 행정 대집행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은 그 행위를 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하죠. 반복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용 의무 기간은 그 거주용 주택 용지는 3년, 복지시설은 4년,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할 때는 2년, 그 다음에 농업인이 축산을 어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그거 3년이 되겠죠. 2년으로 고치시고, 그 뒤에 다만 토지의 지도 그걸 지우세요.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이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4년. 그 다음 6번 대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는 2년. 현상 보존의 목적은 5년. 그 다음에 기타 이외에는 5년. 이용 목적 기간이. 이것도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 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의무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다 저기 읽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다 그럴듯해요. 7번을 보시게요. 7번.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니 부과된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이 내 땅이 어떤 목적으로 땅을 허가를 맡아서 샀는데 그 땅이 무슨 도시계획 사업으로 수용을 되어버렸어. 그럼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7의 2번 다음 건축물을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 임대하는 경우는 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7의 3번 공장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자, 205페이지 부과 범위를 봅시다. 부과 범위는 1번 방치했을 때는 10%, 임대했을 경우는 7%, 그 다음에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 그 밖의 경우는 7%. 방치가 제일 크죠? 방치가 10%, 임대가 7%, 변경이 5%, 그 밖의 경우는 7%. 부과 횟수는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부과 제한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났어. 아까 2년, 3년, 4년 했죠? 지난 후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 건축법에서도요 이행 강제금이 나와요. 건축 허가를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내용대로 건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건축법 이행 강제금은 여기는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2번 할 수 있어요. 건축법 이행 강제금. 그 다음에 부과의 중단.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즉시 중지해요. 다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를 합니다. 자, 선매 대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냐고 다시 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선매 대상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어요. 어떤 A라는 사람이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허가가 불허가 처분이 됐어요. 불허가 처분이 됐을 때 어찌입니까? 허가 신청을 한 사람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죠. 매수 청구를 합니다. 매수 청구를 해요. 근데 이 허가 신청은 허가 신청을 이제 한 경우가 있어요. 허가 신청을 매수 청구를 하기 전에 허가 신청을 이것은 이제 조건이 뭐냐면 이 서인대로 이용 목적대로 하지 않는 경우. 허가 신청 받고. 이용 목적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허가 신청을 했어. 그럼 이럴 때는 선매를 할 수가 있다고요. 선매라는 것은 국가나 공적 주체에서 이 땅이 좀 필요했어. 원래 처음부터 딱 찍어놨어. 이 땅이 그 소유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용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람이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국가 공적 주체에서 선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매 대상, 선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절차가 좀 틀리죠. 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허가 신청된 사람한테 선매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절차상으로.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또 주시면 뭐냐면 이 사람은 매수 청구를 했는데 이 가격은 공시지가 땅 가격. 여기서는 그 선매를 이 사람이 했을 경우는 그 감정가격이에요. 감정가격. 이거 조심하세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돼. 허가를 안 해줬어. 그럼 이 사람 매수 청구를 해서 그러면은 허가를 안 받았을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매수 청구도 사실 안 해요. 이미 했어.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 봤을 때 그래 그러면 제값을 못 주고 싼 값이라도 사줄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은 어찌니까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설명한 거죠.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이게 가격을 제대로 쳐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밑에 2번에 그 선매대상 거기 때 그 내용은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줘 보세요.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안 하고선 다시 허가 신청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는 만약 농사 짓게 되면 토지를 허가 받아서 샀다가 농사 안 짓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렇죠. 또다시 뭐 팔겠다
그렇죠. 청소내고 이러는 그 뭐지 그때 그 국가가 사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가가 사겠다는 거예요. 선매. 근데 그 저기 뭐야 그 목적대로 이용 안 했는데도 그냥 저렇게 감정 가격을 낮춰줘요 이 경우도. 예, 감정 가격. 어쨌거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은데 이제 네. 매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시가가 하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필요한 땅이니까 감정가가. 그렇죠. 이게 원래 이 땅을 여기 이 허가 신청하는 땅을 국가에서 좀 필요로 좀 생각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필요해. 그래서 팔라고 내놨을 때 국가에서 사겠다는 말이에요. 이만 봐서는 저 내용하고 너무 다른 것 같으니까.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이걸로만 봐서는 이제 제 머리로는 이걸로만 봐서는 국가가 필요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죠. 그렇죠. 이걸로 그렇죠. 뒤에 자세히 나와요. 뒤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미리 내가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선매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206페이지, 허가제 특례,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고, 207페이지, 적용 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 이것은 그 공익사업일 때, 대부분 공익사업일 때 허가를 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자, 수용, 1번 수용, 경매. 그 다음에 그 4번, 그 정비사업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분양, 그 다음에 보류지를 매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5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환지 처분의 경우, 채비지를 매각하는 경우. 이것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이니까. 주택법. 이게 공익사업에 의해서 팔아야 될 땅, 거래를 해야 될 땅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애올라가지 마시고. 자, 넘기시고. 15번에 보시게 되면 이것은 중개법에서 나오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일 마지막으로 3회 이상 공매했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것.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농지증의 받은 것으로 의제가 돼요. 그 다음에 거민을 부동산 특별조치법 때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봐요. 경매는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죠. 경매는 농지증 제출합니다. 농지증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자, 선매를 보시게 돼요. 선매. 이게 거기 의의를 보시게 되면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토지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분이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 이들 중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 허가 신청을 했어요. 허가가 안 떨어져서 그 매수 청구를 하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국가에서 선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매 대상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선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선매 청구는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조심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안 헷갈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선매 대상 권리는 소유권만 됩니다. 지상권은 해당되지 않아요. 국가에서 살라고 하는데 지상권 갖도 되겠어요? 그러죠? 소유권으로 해야죠. 소유권으로. 자, 넘기시고. 매수가격은 감정가격. 허가 토지거래
매수 청구했을 때는 공시지가, 여기 선매 가격은 감면 가격. 그 다음에 그 선매 절차도 어떤 데 나오냐면 다음 중뭐 옳은 것으로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이게 지문 중에 한 선택지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문에 있어서 절차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 나올 만한 것이 뭐냐면 선매 조건을 통지하고 나서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선매 협의를 완료를 한다 했죠. 그 허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선매 협의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허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렇게 딱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집가 동향 조사를 보시게 되면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집가 동향을 조사할 의무가 있어요. 장관이나 시도지사. 그 정도만 말씀드리시고. 그러면 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